안녕하세요. 네, 음악 문화 예술 분야의 편견 없는 진로 방송 뮤틴의 MC를 맡고 있는 최원장입니다. 저는 어썸보컬의 최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힘들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편을 찍게 됐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첫 편 원장님이랑 찍고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많은 조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욕을? 잘하셨는데 왜 욕을? 네, 제가 이러지 않은데 너무 말도 버벅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너무 안 좋았다고 네,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하네요. 이게 카메라 속에서 네. 볼 때랑 실제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정확하게 잘 들리는데 카메라에서 어쨌든 뭐 저희는 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추천 너무 많이 하시던데. 다들?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네.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저희 배가 좁혀가지고 저희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네. 막 다 배에 대한 얘기. 아, 그래요? 그 뒤로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네.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방패막이로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바리케이트를 좀 있어야 네네.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일 것 그쵸.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준비는 네. 뭐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예. 그쵸. 제가 가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책상을. 마음이 되게 편해요 지금. 네. 하여튼 뭐 서두는 이렇게 저희가 농담으로 잠깐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주제로.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획사 편으로 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에는 대학 입시, 수시에 그쵸. 대해서 또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기획사, 대학 입시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예. 최 원장님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앞으로 좋은 콘텐츠로 계속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보컬들을 위한 대학 입시 합격 꿀팁 이렇게 예. 주제를 정했는데, 보컬들이 선호하는 주로 주요 실용음악 대학이랑 그 다음에 작년에 이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좀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그 수시 보컬들이 지원한 학교들 랭킹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교를 1위로 해서 저희가 탑 20까지 이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방송은 불리한 관계로 이제 5위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외에 저희 뮤틴 사이트에서 그 20위 순위를 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올해 시험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5위 먼저 갈 건데 5위는 단국대학교. 예, 단국대학교 1차 기준이에요. 1차 기준이고 239.67대 1. 예, 네. 상당히 높죠. 수시는 네. 예,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수시에 대한 지원 아무래도 정시보다 수시에 대한 지원 제한 폭이 넓다 보니까 제한 폭이 아니라 지원 폭이 넓다 보니까 예, 이렇게 높고요. 두 번째 이제 4위는 한양여자대학교. 예, 마찬가지로 1차 기준이고요. 249대 1. 예. 만만치 않은데요, 이것도? 그렇죠. 249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이건 가지고 놀라시긴 좀 이르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자, 3위는 한양대학교. 마찬가지로 1차 기준이고요. 497.25대 1. 예, 아까 200단위에서 지금 거의 네네. 뭐 2배 조금 안 되게 뛰었죠. 네. 예, 한 학교 학생을 네, 한 학교에 이게 그렇죠. 전체 인원인데요. 거의? 한 학년 정원보다 조금 더 되는 인원이 지원을 한 네네네. 거고. 네. 예, 뭐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으로 2위, 1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네. 두 번째 학교는 명지전문대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기준이고요. 517.30대 1. 예, 이제 500대 1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평균적으로 500.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 올 때 제일 난감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왔을 때 우리 애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500대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래,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너 한번 해볼래? 선뜻 말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출 수도 없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떻게 현명하게 이거를 뭐랄까 어쨌든 합격자는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을 갖고 파이팅 넘치게 이 500명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면 되는 거니까 예, 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렇게 살 수시가 수 이 정도로 높구나. 네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장려를 하는 편이고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이제 실용음악과의 문턱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대망의 1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최근에 가장 핫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위는 일단 먼저 경쟁률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지전문대하고 약간 소수점에 0.03 포인트 정도 앞서가지고 1위가 됐는데 517.33 대 1이고요. 학교는 이제 서경대학교. 예, 서경대학교가 이제 1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 네네. 수시 때요. 작년 2017학년도 기준으로 예, 서경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야, 이거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가끔 이런 말씀드릴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듣도 보지도 못한 아, 맞아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대학이라는 좀 이미지가 강해서 네네. 그거에 대한 참 설명드리기가 참 그렇죠. 난감한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보통은 이제 4년제, 2, 3년제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차이가 실용음악과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시기 사실 처음에 힘들어하시죠. 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대학을 그렇죠. 부모님들 아직까지 원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의외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건 원장님 갑자기 번외 질문인데 네, 예. 저희 실용음악과에서 보통 선호하는 거는 서울예대, 예. 네. 그 다음에 뭐 동아방송대, 호원대, 불멸의 랭킹 인기도 순위가 그렇게 있는데 네네. 여기는 오히려 경쟁률이 낮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네. 사실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수시는 합격을 하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시 그런 지원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 이유가 하나 있고 그렇다고 음. 해서 이 학교 합격하면 되니까 서울예대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탑 학교들을 뭐 쓰는데 사실 그게 장애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경쟁률이 높을 거를 예상을 하고 워낙 많은 그런 해마다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하향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느낌에 왠지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거기는 내 실력으로는 들어가기에는 안 될 그럴 수 거다라는 있죠. 게 벌써 깔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실력자들이 아무래도 좀 모여서 예, 보이는 경쟁률은 낮지만 네, 그렇죠. 실력적인 그렇죠. 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쟁이 더 그렇습니다. 치열해서 하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요 오히려 경쟁률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 중위권 대학들이 오히려 강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극상위권 대학교들의 선전은 이제 정시에서 사실은 이제 확 그 모습이 드러나고 수시 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서경대학교는 거의 뭐 생긴 지 이제 막 올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 학교, 그 다음에 서울권, 그다음 4년제 이런 약간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뭐 그동안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 학교 정도면 내가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심리가 나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한 거죠. 합격에 대한 안정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그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서경대학교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를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추세는 되게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비유를 들자면 서울대 연고대들은 경쟁률이 낮고 그렇죠. 수시 때. 그렇죠. 수시 때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네 네.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원장님 어쨌든 좋은 또 자료 갖고 조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나머지 한 20위권 정도 순위까지는 저희 뮤틴 홈페이지 자료로 원장님께서 예, 예. 네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주요 대학들이 약 한 70여 개 정도의 대학들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희가 뽑은 거는 20개 정도 내외로 우선 예. 뽑았습니다. 탑 20에서 일단은 네네. 수시 먼저 올려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저 등업이 돼야 저도 올릴 수 있어요. 등업 좀. 네. 예. 아직까지 등업 안 됐나요? 예, 안 됐- 네, 등업해드릴게요, 원장님. 죄송해요. 네네.
그다음에 참 한 가지만 좀 더 예, 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보통 한 대학의 보컬 정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적은 학교는 한 3명 정도 되고 많은 학교는 한 100명 정도 돼요. 보컬만요? 예, 예. 정원이? 네네. 막 세 명, 그때도 네 명? 어디가 있죠? 100명 정도. 백성예술대학교가 아, 그 그런가요? 정도 예, 뽑고 있고 네네. 정확한 인원은 한번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혹시 좀 다르다면 저희가 수정해서 밑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 10명 내외 정도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무래도 그쵸. 예, 대학들이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률 올라가는 게 총 따져보면 500명 지원하는 거에서 10명이니까 뭐 네, 뭐 나머지는 계산은 이제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그쵸. 거라고 믿고 다른 과에 비해 그래서 높다. 정원이 또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교 안에 이제 경쟁률,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과,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학 모든 과 중에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 실용음악과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맞아요. 네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네. 수시와 정시 모집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수시 때는 음.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여섯 곳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대, 특수대, 전문대는 제한 폭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년제 같은 경우는 3곳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AB 학교가 만약에 가군에 몰려있다 치면은 그 둘 중 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정시 모집 때 4년제 같은 경우는 2곳 이 정도까지밖에 정말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 실용음악과 안에서 이제 산업대학교가 2곳이 있어요. 한 곳은 호원대학교하고 한 곳은 그 다음에 청운대학교 이렇게 2곳이 산업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군에 상관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정시 때는 호원대나 그 청운대 2곳은 지원을 해두고 나머지 가나다군에 속해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하실 때 유리할 수 있는 염두에 두시면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저희 그 대중가수편 직업편에서 지난해 찍었을 어떤 회원분이 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잠깐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대학 이제 지원할 때 네. 정시든 수시든 네. 내신이라든가 실기에 대해서 이건 끊임없이 누구나 항상 오면 질문을 하시는 거긴 한데 예. 이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이제 학생들도 궁금해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는데 내신과 그다음에 학교 내신. 학교 내신이죠. 네네. 학교 내신과 그다음에 실기의 비율이 네. 보통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기가 7이고 내신이 3. 그러면 이제 이금 3이니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중간 정도, 그쵸, 네. 중간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 혹은 재수생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요강들이 학교별로 비율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 1, 2학년들은 내년 되면 후년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해마다 내신에 대한 좀 비중을 높이고 있고 그 실제 얘는 좀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2, 3년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안 봐도 시험 볼 수가 있었는데 수능 미응시 전형처럼 미응시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두 다 수능 응시를 해야 돼요. 특히 서울예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 내신에 관련한 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입시 요 한순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고 그렇죠. 가장 어리고 젊은 나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나이도. 그렇죠. 네. 지금 해놓는 그 경험이 나머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네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저도 네네. 누군가한테 들었던 말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와닿는 거죠. 한참 졸업하고 난 십몇 년 뒤에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 벌써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의 결론은 학과 공부는 놓으면 안 된다. 중간에 유지해라. 중간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해라. 네네네. 그렇죠. 농담 삼아 제가 제자들 이렇게 학교 들어간 친구들 봐도 어제도 말씀 뭐 아시겠지만
뭐 내신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 그쵸. 또 네. 뭐든지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네. 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어느 한 포인트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놓지 않더라고요. 네네. 네네. 너무 실기실기 그거는 제가 때는 약간 변명 아닌 변명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에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기 핑계로 피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는데 그쵸. 절대 그러면 안 핑계 돼요. 봐주고 학원 와서 뭐 학원 핑계 대고 그렇죠. 근데 막상 잘해보면 학원도 안 왔고 어디 어디로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거 되게 많았고 네. 네.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 네,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음악만 알면 음악을 잘 못해요. 그쵸, 오히려. 예. 예. 음,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 편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쵸. 제가 나중에 한번 농담 삼아 한번 또 예. 재밌는 번외편으로 얘기로. 한번 네. 준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이거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얘기한 거와 또 원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노하우를 네네. 딱 정리해 봤을 때, 보컬들을 위한 꿀팁? 우리 네.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네.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수시 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꿀팁 이제 3가지로 좀 줄여봤는데 첫 번째는 하향 지원이에요. 하향 지원. 본인이 생각한 학교보다 이건 해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잘 안 돼요. 사실 막상 내가 원서 접수를 하려고 보면 계획을 짜고 가면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 내 계획과 다른 학교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이 학교를 못 가겠다. 그 순간에 그걸 믿지 말고 선생님과 한 걸 믿고 한번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왜 하향 지원을 해야 되냐면 수시 때는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그 학교를 가야 돼. 정시 때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밑에 학교들은 그러니까 하향 지원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해요. 그쵸. 수시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데를 잡고, 그렇죠. 네, 정시를 염두에 두고 가니까 또, 그렇죠. 네네. 그 공간을 노리셔야 되고 음, 이거는 지금 한참 전부터 뭐 거의 10년 전부터 거의 항상 매해마다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쵸. 이거 수시 보시면 때는 왠지 승부수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자꾸. 왜 그러냐면 처음이니까 약간 파이팅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하향 지원하라 그러지? 그렇죠. 네네.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네네. 합격을 하고 네. 이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는 학교가 마지막 학교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는 학교를 그 다음에 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졸업자 전형도 할 수가 있고 그쵸. 왜 그러냐면 학사 편입도 있고. 그쵸. 왜 그러냐면 또 수능 공부를 다시 하러 스텝을 한 걸음 뒤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하면서 전공실기 하다가 그 곡으로 시험을 봐도 돼요. 그냥 그 해. 그런 경우도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쵸. 오히려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더 그렇죠. 트레이너 받고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네네. 안에서 수업을 들으면 또 음악적인 견해가 그쵸.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교를 이렇게 가지만 뭐 이 학교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하향 지원을 저를 믿고 하세요. 네네. 도약 지점으로 삼아라. 그쵸. 네네. 예. 왜 그러냐면 노래 뭐 올해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데 그 직전해 그러니까 올해 2018학년도니까 17학년도 수시 그 경쟁률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지 하는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수시 때. 그 학교들의 경쟁률 한번 보시고 그 학교가 높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도 높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경쟁률이 좀 낮은 학교들, 그것도 아까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이건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꼭 보세요. 경쟁률을. 예를 들면 아까 그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몰려서 지금 이제 1위가 됐잖아요. 경쟁률이. 그쵸. 데이터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작년 2017학년도 수시 보컬 경쟁률을 보시고 지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팁이 되겠는데 수시 때 처음이다 보니까 수시 때 올인을 해요 학생들이 막 10곳 이렇게 맞아요. 지원을 하는데 네네. 절대 절대 수시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원하세요. 난 더 이상 정시까지 가면 안 돼.
대부분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정시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뽑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치지 않을 만큼 지원하세요. 지치지 않을 만큼 준비하시고 수시 때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정시 때 멘탈을 막 못 잡고 무너져가지고 회복 안 된 채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게 완전- 계속 정시까지 가니까. 그렇죠. 네네. 왜 그러면 시험장 들어갔더니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는데 그쵸. 거기에 대한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시 때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 저도 때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특히 보컬들은 타 악기에 비해서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밥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정말 딱 알맞을 만큼만.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학교 개수는 한 6곳 정도? 예, 많으면 6곳 정도. 한 4곳에서 6곳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많으면 꼭 중복된 학교가 나와요. 시험일이. 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날짜, 정시 요강, 수시 요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날짜 배분 잘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최소 뭐 응시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3가지로 이제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 준비한 거는 지금이 이제 7월이에요. 이제 여름이라 네, 조금 있으면 수시가 시작이 돼서 네네. 네네 학생들이라든가 저희 쪽에 질문도 또 많이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네 수시 쪽을 먼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건드려 봤습니다. 네. 이번 편을. 네, 그러니까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최승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주의 깊게 참고 삼아서 네 또 지원하시는데 또 무리 없이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저희는 좀 응원하고 뭐 기원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네. 그럼요, 네네. 그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우선은 또 보컬들 위한 대학 입시 합격 꿀팁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뮤티 홈페이지에 또 가입하셔서 또 남겨주시면 오늘 또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답변을 충분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 정리를 할까요? 원장님? 예.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뭐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거는 끝나면? 수시 입시장에서 약간 그 매너? 그런 것들이 음.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듣는 게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도 지금 그렇죠. 네. 시선을 가끔 어디다 내릴지 모르는데. 네,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이 다 저를 보거나 뭐 다른 행동을 굉장히 네. 힘들어요. 입시 심사 저도 봐서 아는데 너무 네. 그 막 수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면 교수님들이 좀 지치고 약간 이렇게 풀어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모습에 아 내가 이렇게 이분들한테 내 노래가 충분히 이렇게 매력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눈을 또 굳이 마주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뒤에 벽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보고 노래하는 게 예, 제일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선 처리할 때 꼭 약간 교수님들 뒤에 벽이 있다면 머리 위에 벽을 보시고 노래하시면 좀 심리적으로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 잘 사용하시고요. 보통 입시장 마이크들은 뭐 이펙터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마이크를 뭐 헤드를 잡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학원에서 잘 알려주시니까 그런 것들 마이크 잡는 법도 꼭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주자 쓰시는 분들은 많이 맞춰보세요. 반주자가 보컬을 잘 이렇게 받쳐줘야지 반주를 너무 잘해버리면 그럼 보컬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긴장이죠, 긴장. 긴장감이 좀 있을 거예요, 들어갈 때. 이상하게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이 편하면 들어가면 떨리고 시험 볼 때 엄청 떨리면 들어가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들어가기 전에 마음 편하다 그래서 긴장 놓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긴장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유명 가수분은 여자분이신데 공연하기 전에 그렇게 욕을 해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 예. 근데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입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게끔 자기만의 이제 긴장을 푸는 법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막상 꿀팁은 지금 말씀하신 게 꿀팁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의 경우는 이제 시험 볼 때 긴장되니까 교수님들이 근데
계신 자리에 교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 그 친구들 중에 되게 웃긴 아이들 있잖아요. 돌플러스 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 네네. 예. 꼭 있을 거예요. 음. 저는 그 친구들하고 다 생각했어요. 앉아있는 친구.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꿀팁은 마지막에 나왔네요. 여러분. 네네. 저 영상을 끝까지 이제 보시라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아까 그거는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꿀팁이고,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막상 이제 그 현장에서의 꿀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아, 어쨌든 원장님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 다음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린다면, 네. 다음 편은 다시 기획사 쪽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네. 기획사 오디션 합격에 대한 비밀이라는 또 주제로 네. 한번 다음 편 원장님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어제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저희 미팅 많이 또 응원과 사랑 또 저희 시청 또 부탁드리고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원장님. 네. 그 궁금하신 거는 항상 뮤티 홈페이지에다가 궁금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부분. 그다음에 뭐 바로바로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어썸보컬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제 그룹방도 있고 개인방도 있으니까 편하신 채널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그날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이용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